공정과 상식은요, 적폐들이 입에 담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은 티피코시? 이것은 산삼진 99 광고입니다. 산삼 20뿌리를요 저온 추출 방식으로 사포닌을 허벌나게 증폭을 시켜갖고 귀하게 담은 산삼진 99. 이런 말이 있죠. 산삼이 좋고 인삼도 좋지만 최고는 여삼이다. 여름에 산삼이 최고라는 이야기지요. 여름이야말로 노출이 많고 그래갖고 면역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 맨살에 열을 많이 뺏기고 세균이 침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온을 유지시키는데 산삼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여름에 산삼 이런 얘기죠.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TV 치시면은요 이벤트로 1+1 반값, 이제 이것은 다 아시지요? 라고 여름맞이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산에서 바로 캔, 그러고 산삼 2뿌리, 1뿌리도 아니고 2뿌리를 갖다가요 이라고 아주 이끼에 곱게 싸가지고 선물로 요렇게 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째로 씹어 드시거나 술에 담가 먹으면 이만한 명주, 약주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 이벤트는 끝이 난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산삼진 99, 전화 1688-3323, 3323이다. 전화해 보십시오. 광고 끝! 럭셔리 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윤석열 씨, 그동안 누구를 만나고 댕기신 겁니까? 출마 선언을 하셨죠. 몇 번을 연기하셨는지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막 좌고 우면 하시다가 뭐 연설문 발표할 때도 계속 좌고 우면 뭐 이렇게 하시던데요. 드디어 하셨죠. 적폐 언론들의 사설을 읽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형적인 국힘당의 생각을 가진 그런 사상을 가지신 분이 민주정부의 최요직에 계셨으니 스트레스가 상당하셨겠다라는 생각 말이죠. 고생 많으셨어. 예, 가면 쓰고 계시느라고. 보니까 뭐 적폐 세력들이 주구장창 떠들던 내용에서 단 한치도 벗어난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본인만의 그 무엇인가도 없어요. 큰일입니다. 그동안은요 무조건 본인이 이겨야만 하는 검찰주의자 뭐 요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보니까 극보수십니다. 물론 주변에서 그렇게 가야 한다, 국힘당부터 잡아야 하니까 세게 가자 이렇게 조언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더 문제죠.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시작부터 남의 비율을 맞추는 거면요 더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시작부터 적폐와 똑같은 언어를 쓴다면요 참 고마운 일이죠. 혹시 제 칼럼을 보고 이 방향을 바꾼 것일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힘당이 윤석열 버린다고. 그래서 아마도 나는 국힘당과 생각이 같아요, 난 국힘당 사람이에요, 이렇게 읍소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따, 강성범 TV 영향력이 너무 커. 건방 떨지 말라고요. 아따, 이거 왜 이러십니까? 조중동이 나 씹으면서 하는 말 못 들었습니까? 이준석이를 내가 당선을 시켰대요. 국힘당 대표도 내가 당선시키는 사람인데 대선 후보도 내가 정해줘 불죠. 뭐 윤석열이로 해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마음이 놓이더만. 대통령이란 자리가 말이죠, 저요 하면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닌데 최지영 감사원장도 그렇고 뭔 자신감들이 저렇게 폭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재밌었던 연설문 볼까요? 좋아요.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에따, 교과서에 바로 실어도 될 만한 말입니다. 어떤 미래를 꿈꾸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꿈꾸는 건 좋은 것이죠. 근데 공정과 상식, 나 뜨겁지 않으십니까? 전 법무부 장관들 수사할 때 말이죠, 적폐 언론들하고 손잡고 일방적으로 두드러 패가지고 먼지털이한 게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압수수색을 100번을 해불고 가족이랑 그 주변까지 초토화를 시키고 조국 쪽에 유리한 증언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걸로 엮어갖고 입막음 턱 해불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물타기해서 망신주기로 돌리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 얘기도 한번 물어봅시다.
있습니까? 보니까 다 떠나서 재산이 71억이 넘어불더만요. 실제 시세로 하면 한 100억 되겠지요? 그거 공정하게 모은 재산입니까? 부인의 재산이라고요? 자, 그럼 부인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무엇을 해서 100억을 모으셨나요?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요즘요, 여기저기서 적폐들이 함부로 공정과 상식을 건방지게 입에 올리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이 문제가 없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적폐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입니다. 공정과 상식은요, 적폐들이 입에 담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어떻게든 반칙 알아보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챙겨 먹는 것들이, 저들은 뭐 100억 1000억 조 단위로 해 먹는 것들이 어떻게 매덕이 문제 있다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상식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얘기는요,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반칙 쓰지 않는 사람들, 아니 반칙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오냐 하니까 아주 끝간데 없이 적폐들 이것들 기어오르고 있어요. 어이가, 정신들 차리십시오. 정부 여당이 욕먹는 이유가 당신들이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저것들이랑은 다를 줄 알았는데 비슷한 사람도 있더라 해서 욕을 먹는 것이지. 당신들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않습니까? 당신들 좋아하는 인간들은요, 콩고물 바라는 인간들밖에 없어요. 어디서 건방들을 떨고 있어. 아, 나 배 아파. 흥분하지 말고. 자, 구독. 연설문 앞부분에 보니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쓰셨더만요. 매국 언론 논설위원들이 앵무새처럼 하던 그 말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수사를 하셔놓고 자유가 없다고 하면은 서운하지요. 아저씨, 독재라고요? 아저씨 입으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무슨 독재 정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는 공무원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르르르 하면서도 참습니까? 아무리 복사 붙이기 하셨어도요, 자기 뺨 후려치는 내용은 좀 빼셨어야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난 이 내용이 제일 웃겼어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요, 이 말은요, 아저씨가 할 말이 아니고 들을 말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은 불법이 아닌 것들도 언론에 흘려갖고 만신창이를 만들더니 본인 가족은 못 건드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들리는 의혹 자체의 크기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의혹들인데, 차원이 다른 의혹들인데 수사 못하게 방해하고 작업을 한 정황이 차고 넘쳐불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써준 거 그대로 읽으신 겁니까? 아니, 이 내용은 본인 손으로는 도저히 못 썼을 것인데요. 왜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말이지요. 다른 말들은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조중동 한국경제 보면요, 항상 써있는 그런 말들을 복사 붙이기 했어요. 저 솔직히 이번에 칼럼 아주 빡시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설하는 거 보고 빡시게 분석을 하려고요. 근데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 만났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신 겁니까? 너무 오른쪽 낭떠러지 끝에 서 계신 분만 만나신 것 아니에요? 끝나고 인터뷰 보니까 재벌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시고 이명박근혜 사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대요. 오메.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본인의 존재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저는 재벌 수사도 철저하게 해서 감옥에 넣고, 대통령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구속시켰습니다. 이게 본인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 아니셨습니까? 이걸로 자랑 많이 하셨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셨길래 그나마 인정할 만한 가치관도 무너져 버리셨습니까? 토착 외구들도 만나신 것 같던데요. 한일 관계 악화를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시대요. 그건요, 국힘당도 조심하는 말입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마음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 버틴 것이고요. 이겼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일본한테 대화하자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들 정권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얻었다는 사람이 왜
우리나라가 잘못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한일 관계는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죽창가 안 들어보셨죠? 그 노래가 이념 편향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군사정권 때, 군사 독재 때죠. 민주화 운동 때 쓰인 노래기도 하죠. 그러면 민주화 운동이 이념 편향적입니까? 아따, 커밍아웃을 해버리시네요. 그 가사 자체는 김남주 시인이 쓰신 걸 갖다가 곡을 붙인 거죠. 항일 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저항을 하면 뭐 의식이 편향적인 것입니까? 그걸로 욕 많이 먹으셨죠. 그것도 그 장소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었으니까 말이죠. 뭐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선언하는 당일날부터 아주 구멍이 술술 뚫린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말이죠.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윤봉길 의사를 폄하할 의사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요? 조국으로 또 장사를 하려다가 헛발질을 한 겁니다. 무의식 중에 말이죠. 죽창가 하면 조국이니까 조국 전 장관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죠. 그걸로 커온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아저씨 그만큼 했으면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놔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요. 아마 그 검증 과정에서 본인 가족들 뭐 조국의 100분의 1만 조사받아도 그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계신 참모분들도 다 그쪽이시던데 그렇게 자꾸 생각에 굳어버리고 자기 머리를 자기가 때리고 자기 뺨을 자기가 때리고 이런 행동이 나오시지요. 조선일보 논설위원 하셨던 이동훈 씨는 열흘 만에 그만두셨죠. 진짜 웃기던데. 그분 뭐 받아먹었다는 얘기가 돌던데요. 사람 좀 잘 보고 쓰세요. 잘 모르고 쓰면요. 그분이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동훈 씨하고 같은 혐의 받고 있는 그 앵커분도 아주 유명한 TV 조선 분이신데요. 정말 요즘 아주 조선일보 전성시대입니다. 구독. 출정식을 보고 국힘당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죠? 진짜 잘해서 칭찬을 할까요? 나는 국힘당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좋아하죠. 자기 비전은 전혀 없이 국힘당 대변인 같은 말을 했으니까. 국힘당은 속으로 그럴 겁니다. 들러리 세우기 딱 좋다. 이렇게 말이죠. 또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장모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유죄가 나오면요. 분위기가 아주 급격히 틀어질 겁니다. 혐의 보니까 유죄는 뭐 당연한 거고요. 물론 요즘 뭐 사법부가 그 분위기가 뭐 돌바닥에 탱탱볼 같아갖고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불안하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되면 국힘당 분위기도요 아주 완전히 바뀔 겁니다.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얼른 좀 오세요 했다가 요즘에는 오셔도 돼요 요것이고 앞으로는 오시려고 아마 이 의자가 요렇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말이죠. 하시는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우리 윤석열 씨가 청와대 근처까지는 가실 것 같아요. 청와대 근처 광화문에 몸에 태극기 두르시고서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